월요일장 오늘이 낙폭이 제법 있어서요. 이번 한 주가 어떻게 될지 기대도 있지만 또 걱정도 됩니다. 주간 전망하고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이제 30일 날 현지 시간으로 제롬 파월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이 있고요. 또 뭔 말을 하는지 주목하고 있고, 금요일에는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군요. 고용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우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고 이제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고용 보고서인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시장의 움직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조금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목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자정에는 ISM 제조업 고용 지수가 발표되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이제 금요일 밤 10시 30분 국내 시장, 이번 주 국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이 꽤나 발표됩니다.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비농업 고용지수,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등을 발표하는데 이 중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과 시장 참여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은 비농업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용 관련해서는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유심히 지켜보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우선은 이번 주 금요일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은 11월 비농업 고용 부분이 이제 20만 명가량 늘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전월에 26만 1,000건인 것을 보면은 소폭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를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좀 비교를 해보면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라고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경제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향후 이제 연준의 긴축 스탠스 완화에 좀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고용 지표가 좀 나쁘게 나와야, 부정적으로 나와야 긴축의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시장에는 긍정적인 겁니다. 나쁜 지표가 좋은 주가를 만들어내는 지금이 이제 그런 비정상적인 구간인 거죠. 이번 주 그래서 지수 흐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설정하고 계세요? 네, 굉장히 좀 앵커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 좀 제일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시장을 맞춘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저 역시도 투자를 진행하면서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저희 사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투자 전략 수정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이제 느껴본 바에 따라서는 시장은 하락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만 상승을 꾸준하게 발생하지 않고 건강한 차익 실현을 보인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시장이 지금 9월 30일에 저점을 확인했고 10월 중순에 쌍바닥을 다진 다음에 거의 한 달 가까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1월 중순에 고점을 확인한 이슈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이제 11월 FOMC랑 12월 FOMC에서 75bp, 50bp 이런 순을 밟을 것이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됐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CPI도 이제 8%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어떤 긴축 스탠스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제 FOMC 의사록 공개 결과에서 이제 복수의 의원들이 목표 인플레이션율 2%를 잡기 위해서 긴축 강도는 줄이고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목표 기준금리는 조금 상대적으로 더 높게 잡을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우려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 가까이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외국인 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10월 현재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6조 원가량 순매수했다는 뉴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HTS에서 제공하는 수급을 보더라도 11월에도 거의 한 2조 5천억 가량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바닥을 잡았던 이제 저가 매수세 주 원천이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하방은 좀 견조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금 주춤한 거 아닌가요? 우선 이제 그것도 전반적으로 일주일 통계, 2주일 통계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순매도가 우세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제 정규장이 지수가 약
약보합권에서 시작했다가 오후장이 들었을 때 저가 매수가 들어온 모습도 있고 예. 지수가 약보합에서 마감하더라도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확인된 거래일수가 제가 뭐 통계적으로 뭐 일주일 중에 뭐 며칠이 순매수다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팀장님? 추가적인 투략은 남아 있다 그렇게 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그렇죠? 외국인들 매수가 이만큼 끌어올린 거고요. 배당주는 올해 어떻습니까? 뭐 항상 과거에 보면 배당주에 대한 기대가 일다가 또 뭐 기대가 낮기도 하고 올해 배당주의 성격도 좀 바뀌기도 하는데 올해 배당주 지금 시점에서 할 만한지 한다고 하면 어떤 기업들이 좋을까요? 네, 배당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언급이 서서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투자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배당주를 좀 안전하게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고 예. 스윙 이상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마지막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좀 배당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단기 트레이딩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막 배당 기준을 일주일 전에 막 매수를 하면서 배당 차익을 가져가시는 분 계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빠르면 10월 중순에 이미 좀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우리가 배당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됐을 때는 뭐 12월 초부터 점진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정작 배당 기준이 일주일 전부터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배당을 가져가야겠다라고 매수했더니 평가 손실이 생긴 그런 좀 안타까운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는 시점에서 배당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재 12월 초 전까지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인터넷상이든 뭐 또 증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면은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종목을 좀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뭐 어떤 이제 검색 사이트 거기서 그냥 예. 고배당이라고 치기만 하면은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종목을 나열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은 기준이 2021년 연간 실적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과연 이 배당 기준율이 지켜질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연말에 배당을 높게 줬던 종목이 올해 뭐 실적이 개선되는지 아니면 그 전년 실적을 유지해 주는지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고배당을 쳤을 때 나오는 순서 중에서 이 종목이 배당을 높게 해주네라고 생각했다가 매수했다가 2022년 실적이 나쁠 경우에는 배당을 주지 않거나 연간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오히려 과대납폭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배당 순위 중에서도 작년 실적과 올해 실적이 뭐 견조하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중에서도 좀 시청자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종목은 뭐 이크레더블이나 뭐 한국금융지주나 아니면 뭐 KB금융이나 뭐 우리금융지주, 증권사 계통은 좀 실적이 올해 좀 유감스러울 수 있고 화학 계통에서도 배당을 전년에 많이 줬던 종목들이 있는데 해당 종목들도 실적이 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개별주 중에서도 실적이 작년 대비 견조할 수 있는 이크레더블이나 금융주 중에서도 실적이 올해 잘 나올 수 있는 은행주 쪽으로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도 자막에 있는데 유효한가요? KT 같은 경우는 네. 제가 혹시 좀 단기적인 기대 수익률을 키울 수 있는 분들을 좀 위해서 준비를 해왔었는데 네. 일단 배당도 한 5.5% 주고 연말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최근 관심 두고 계시는 뭐 컨텐츠 수혜도 입을 수 있고 네. 뭐 5G 수혜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매매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KT도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당주를 배당 기산일 연말에 가서 이제 며칠 뭐 하루 이틀 2, 3일 노리고 들어가는 플레이는 별로 바람직하지 위험하다. 않고 네, 오히려 좀 미리 10월 중순이나 지금쯤 샀다가 대응을 하라는 거고 실적을 기반하라는 건데 지금쯤 사면 어떻게 연말에 이제 지수가 올라주면 매도하고 지수가 이제 안 올라주면 배당으로 그냥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확실히 뭐 지금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뭐 배당주이기 때문에 고 비중을 가져가실 필요 없고 네. 차근차근하게 바닥권에서 적금 넣듯이 매수한다고 이제 12월 중순까지 차근차근 적금 넣는다고 좀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배당주들에 대한 탄력이 제가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이제 그냥 시장의 분위기 따라 기술적 반등만 나온 상황이지 와 배당주다 하면서 막 달려드는 흔적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12월 중순까지는 조금씩 모아가다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보이면서 한
한 5에서 10% 이상 탄력이 나오면 굳이 뭐 배당까지 노리지 않더라도 그냥 차익 실현 진행을 해주시고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배당락 기준일 전후로 좀 비중을 줄이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흐름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굳이 뭐 지수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고 했으나 외국인들의 그 매수 여력도 있고 대체로 그럼 이번 주는 횡보 내지는 횡보 내지 소폭 상승, 소폭 조정? 네, 저도 일단 네. 횡보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번 주에 사실 경제 지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경제 지표를 얼마나 살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도 시장이 그냥 박스권이 확실하다 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는 뉴욕 시장 위주로 바라보는데 시장이 다소 어려울 때는 괜히 뭐 중국 코로나 이슈든 뭐 유럽에서 나오는 뭐 CPI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현 위치에서는 뉴욕 시장에서 발표하는 뭐 수요일에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예. 그다음에 목요일에 있을 뭐 베이지북이나 PC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주시고 뭐 유럽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나 아시아에서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발표하는 구매자 관리자 지수나 산업 생산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만약에 이 발언이 나왔을 때 선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유심히 볼 것은 제롬 파월 연설 의장의 발언이나 뭐 베이지북 개인 소비 지출 주목 정도 보시면 되고 네. 포트폴리오 전략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저는 이제 박스권 밴드를 2,400에서 2,48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 박스권을 넘어갔을 때는 사실 포트폴리오 수정 전략이 필요하지 이 박스권 내부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전략을 유지해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치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종목, 그다음에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라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주는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성장주가 위치한 테마에서 그 테마에 맞는 실적을 가져가는 종목, 그리고 실제로 저평가 매력도 있으면서도 실적이 향상되면 베스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뭐 매주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하방에 대한 대비는 한 포트폴리오 대비 한 10%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선물 매도가 가능하신 분들 아니면 뭐 풋옵션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은 괜찮으신데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파생을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하방의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뭐 기준금리 인상 수혜주 은행주들 약간 품절주들 그다음에 하방에 베팅할 수 있는 인버스 ETF를 매매하시되 비중 10% 이내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뭐 지금 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밴드를 벗어나면 그때 매수하셔도 무방하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섹터 전략 한 번만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네. 조금 이제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역할이 그러니까 집요하게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주 가운데도 실적이 되고 성장주는 약간 좀 고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는 뭐예요? 은행주하고 또 우선은 이제 가치주 중에서 은행이랑 조선을 좀 은행, 유심히 조선, 보고 있고요. 조선주 오늘 많이 빠지네요. 네. 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뭐 이런 뉴스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네.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이제 제가 현대미포조선을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한 88,000에서 9만 원대인데 지금 네. 한 8만 6천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6%나 있고 오늘 조선주 네. 많이 밀려요. 네. 근데 우선 경기 민감주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부분에 좀 네. 휘둘릴 수 있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좀 믿고 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현대미포조선 말씀드릴 때는 분할 매수를 말씀드릴 때 제가 아마 손절가는 한 84,000 정도로 말씀드렸던 걸로 예상이 돼요. 이제 지금 딱 그 가격인데. 네, 우리 이제 예. 머니투데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제 88,000원에서 84,0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을 지켜보시고 이제 연간 실적 기준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가치주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 조선주 가운데는 현대미포조선 좀 밀리지만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고 볼 종목이다. 주간 전망 및 전략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